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1581번 구호물자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차로와 다른 교차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교차로와 여러 교차로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방향 그래프구나. 그리고 도로에 한 번 진입하면 교차로에 도착할 때까지 도로를 벗어날 수 없다. 민지는 구호물자로 가득 찬 트럭을 출발시키려고 했지만 운행을 거부한 트럭 운전사들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도로를 임의로 선택하면 이미 지나쳤던 교차로를 또다시 방문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도로를 임의로 선택하면 이미 지나쳤던 교차로를 또다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이 발생했다 라고 하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트럭의 기름이 부족해서 대피소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 대피소에 반드시 구호물자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지는 현재 위치인 1번 도로에서 지점이 고정이 됐어요. 현재 위치는 1번이고요. 언제나 대피소는 N번에 있어요. N번 교차로까지 어떤 도로를 선택해서 가더라도 100% 지나친 교차로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서 트럭 운전사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 그림에서 대피소가 3번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어떤 도로를 선택하도록 하죠. 3번, 1번에서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3번을 선택했다면 바로 갈 수 있겠지만 2번을 선택했다면 요리로 갔다가 잘못하면 1위로 갈 수도 있죠. 즉 사이클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방문했던 교차로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민지를 도와서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같은 교차로를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는 교차로의 수 n이 주어지고 100개까지 있네요. 크진 않고, 그 다음에 n번 교차로에서부터 n-1번 교차로 상태가 두 줄에 걸쳐서 주어진다. 그래서 1부터 n-1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교차로의 수,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교차로의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래는 입력을 보면 전체는 3개의 노드가 있고 1번 노드, 2번 노드의 정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번 노드에서 2개가 연결되는데 2번과 3번으로 가요. 2번과 3번으로 가고, 자 다음 이제 여기 1번, 2번이죠. 2번 노드에서는 하나가 연결되는데 3번으로 가요.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는 3개가 있는데 처음에 거는 1번에서 2번과 3번으로 가고, 다시 2번에서는 2개가 나가는데 1번과 3번으로 가죠. 1번과 3번으로 가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사이클이 발생한다.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no cycle이라고 출력하고, 사이클이 발생할 때는 cycle이라고 출력해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게 사이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노드가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5번이 있어요.
그리고 3번에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사이클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DFS로 한번 탐색을 해볼까요? 자, 그럼 7점이 이제 1번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방문 여부를 T라고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해서 2번으로 가봅니다. 2번도 아직 미방문인 상태니까 T. 그리고 4번으로 가겠죠. 역시 미방문인 상태니까 T 하고 방문. 다시 5번으로 갔어요. 역시 미방문 상태니까 T 방문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죠. 끝나고 리턴. 이 리턴을 하게 되면 5에서의 모든 탐색 행위는 다 끝난 거죠. 마찬가지로 4에서는 볼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2에서도 볼일 다 보고 리턴. 여기까지 리턴이 됐고, 근데 아직 1에서는 볼일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죠. 1에서 볼일을 안 봤으니까 다시 또 뭐가 있어요? 요 링크가 또 가는 거죠. 아직 3은 미방문이었으니까 방문 처리하고 방문. 다시 4로 가봅니다. 4를 가봤더니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 바로 리턴. 그리고 다서 3에서 다음 할 일, 요걸 하는 거죠. 여기도 또 왔는데 또 방문했네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방문하지 않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뭐다? 이게 지금 방금 온 게 사이클이다 이라는 거를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T인 지점에서 방문한 케이스가 두 개잖아요.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요 4라는 지점은 어떻게 방문을 한 거냐면, 4라는 지점은 제일 처음에 방문 처리를 해서 비지티드가 T가 되었고 다시 와서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방문 처리는 했지만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차이예요. 그래서 완료된 지점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문 체크를 기존의 true하고 false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방문했다 안 했다만 될 뿐 작업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처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세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미방문이면은, 예를 들면 미방문이면 0, 그리고 방문이면 1, 그리고 처리 완료면 2.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점을 방문했을 때 거기가 처리 완료된 상태로 방문하게 되면 괜찮고, 하지만 방문만 했고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DFS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클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간단하니까 바로 코드로 작성해 볼까요? 네, 구호물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점 입력 받아보죠. 노드의 개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텐데, 이 그래프는 뭐 특별하게 비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연결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불리언으로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프를 구성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정점에 대한 번호가 뭐 2번, 3번 이렇게 1번 베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n을 1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선에 대한 정보가 1번부터 들어오는데 몇 번까지 들어온다 그랬냐면 맨 마지막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n-1까지 아이 뿔뿔. 제일 처음에는 간선 정보의 개수가 들어오고요. 간선을 i에서 그 해당하는 m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래프에 i에서 m. 여기서는 단방향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DFS 탐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DFS 탐색하기 전에 방문 처리를 할 배열이 필요한데, 여기선 방문 처리를 할 때 true, false가 아니라 0, 1, 2 이렇게 처리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private static int의 배열, 그래서 1번 정점에서 출발해서 DFS 탐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DFS 돌 때 제일 처음에 1번 방문 처리. 자, 1이라는 것은 단순 방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2번 자식 탐색. 모든 정점들 대상으로 이제 쭉 탐색해 보면 되는 거죠. i는 1부터 연결되어 있다면 가보자. 자, 연결됐다 라고 하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방문 체크죠. 아직 미방문이라면 그럼 방문하는 거죠. DFS에서 i를 통해서 방문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방문한 건데 여기선 방문한 상태가 1이냐, 즉 단순 방문했냐, 아니면 2냐, 모든 업무가 끝났냐, 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할 때는 이 단순 방문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else if visited의 i가 1이면 이거는 단순 방문이니까 또다시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이거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수를 하나 둬서 이런 경우는 사이클로 표시해주고, 한번 사이클이 발생이 됐으면 뭐 더 이상 갈 필요는 없죠. 끝냅니다. 그리고 자식 탐색이 다 끝나고 돌아오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자식에 대한 탐색이 끝난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작업 자체가 완료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visited의 v를 2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제 완전 종료. 그래서 다시 위로 이제 쭉 가보면 DFS를 다 돌렸고, 다 돌린 결과 사이클인지 한번 물어봐서 사이클이다 라고 하면 사이클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노 사이클이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출력된 것 같고요. 한번 제출하러 가볼게요. 네, 그럼 제출 결과 이 문제는 이 정도 성능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 문제는 DFS 기반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사이클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계속 경유지를 업데이트 해주죠. 그럼 만약에 어떤 출발지점에서
여기선 당연히 1번이겠지만 쭉 탐색을 해보니까 도착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 위와 같은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2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1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또 3번에서 1번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누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요 1번에서 5번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경유지를 통해서 연결된 지점들도 다 연결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럼 1에서 2로 가는 거 연결이 됐고, 또 2에서 4로 가는 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1에서 4로 가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1에서 5로 가는 것도 역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에서 3을 거쳐서 4로 가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2를 거쳐서 3으로 가는 4로 가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간선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에서 2를 거쳐서 2에서 4를 거쳐서 4에서 3을 거쳐서 다시 3에서 1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1로도 역시도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로 가는 게 연결이 되거나, 또는 2에서 2로 가는 게 연결이 되거나, 또는 3에서 3으로 가는 게 연결이 되거나, 4에서 4, 5에서 5로 가는 게 연결이 된다면 여기가 바로 사이클이 되는 거죠. 다시 자기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플로이드 워셔를 이용해서도 사이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볼까요? 플로이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플로이드는 3중 포문이 핵심이죠. 먼저 경유지, 출발지, 마지막으로 도착지. 이 과정에서 출발지하고 경유지가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의미 없죠. 여기까지 연결됐는데 역시 경유지에서 목적지까지 연결돼 있다면 이거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연결된 거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플로이드 워셔이죠. 이 상태에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출력해 볼까요? 위에서 dfs를 추적하고 플로이드를 불러보죠. 한번 실행해 보면 지금은 노 사이클인데 사이클인 경우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1번 정점에서 3번 정점까지 잘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1번에서 1번이 다시 연결되어 있어요. 2번에서 2번도 마찬가지죠. 사이클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여기는 다 비어 있죠. 이런 경우는 노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석해버리고 반복문을 쭉 가보면서 이가 1부터 만약에 그래프에다가 물어봤는데 1에서 해당하는 정점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정점에서 해당하는 정점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지 사이클이 true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이지 사이클 속성에 따라서 사이클 또는 사이클이 아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도 성공적으로 제출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성능으로 통과가 되었네요. 그래서 고음물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사이클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DFS를 통해서 판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DFS를 통해서 판별할 때는 그 정점이 어떤 방문 처리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방문한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작업이 끝났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이클이 아니냐가 판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플로이드 워셔 개념을 이용을 해보면 어떤 정점들을 방문했을 때 이런 케이스였죠. 자기 정점을 자기가 경유해서 다시 방문할 수 있다면, 경유지를 거쳐서 자기 정점을 다시 방문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사이클이 있는 경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이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준 11581번 구호물자 문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